자, 짜보 화분에서 빼내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이걸로 이따 연출할 거고요. 이따 물을 부어서 거의 식재 될 때까지 보관을 할 거고요. 생명토입니다. 생명토 단용으로 쓰게 되면은 유실도 심하게 되고 뿌리에 올바른 긍정적 효과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송백용으로 제조된 약간 굵은 용토를 써서 통기성을 확보함으로써 짜보들이 숨을 쉬기 편하게 하게 되면은 5년 10년 분갈이를 하지 않더라도 짜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토를 섞어줄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1대1 비율로 용토를 조금 적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버무려줍니다. 약간 지름감이 있어서 용토를 조금 더 넣겠습니다. 점성이 딱 좋은 것 같아요. 골고루 잘 섞어서, 자, 기본 베이스는 불초선 뿌리로 설계를 하고요. 불초선 뿌리가 자생에서 자라는 최고의 생명토라고 보시면 돼요. 물도 잘 머금고 있지만은 물이 잘 빠지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초선 뿌리로 기본 베이스를 만들고 그 안에 이 주용토를 생명토와 같이 혼합하고, 마지막에 얘는 이끼랑 붙여줄 때 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접착제 악유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주 최소한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이끼 작업할 때 쓸 거고, 이건 주용토 작업할 때 쓸 겁니다. 그래서 생명토는 두 가지로 나눠서 쓴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석부작에 어떤 소재를 연출할 것인가가 굉장한 화두가 됩니다. 근데 좋은 나무를 여기 연출하면 당연히 이 석부작이 뛰어난 예술성을 발휘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런 나무들은 화분에 있어도 멋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화분에서 좋은 나무를 이렇게 석부작으로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가성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석부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연출이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이쁘든 안 이쁘든 그건 그게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만큼 어울리고 조화롭고 또는 창의적인 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좋은 소재가 아니라 석부작에 어울릴 만한 소재를 찾아서 공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성비 있는 소재를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연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둘째는 석부작에 연출을 했을 때 얼마만큼 오래 생존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나무들이 아무래도 열악한 환경에서는 살기 어렵기 때문에 자꾸 도태되거나 망가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석부작에서 더 오히려 잘 자랄 수 있는 소재가 당연히 우선시 돼야 되고, 건강이 무너지면은 연출 아무 소용 없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석부작에서 더 잘 자랄 수 있는 나무, 또는 꼬들꼬들하게 힘겹게 자라는 게 더 아름다운 나무, 그렇게 특색 있는 나무들로 구성을 했을 때 비로소 석부작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짜보를 선택한 거고, 짜보를 이렇게 4, 50개를 심어 놓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사나무나 다른 나무를 심어 놓게 되면은 이 관리가 정말 너무 힘들어집니다. 나무 하나하나 일일이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작업이 되고, 이건 초보자들이나 일반 감상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한테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짜보를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알아서 둥글둥글 하면서 조금씩 성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생존력도 너무 강해요. 삽목을 해도 99% 이상 사는 애기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기가 거기서 맞춰 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짜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은 엽성이 작아지고 더 쪼글쪼글해지면서 굉장히 단단하고 이쁜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석부작에 짜보를 추천하는 이유기도 하고, 짜보를 우리가 연출을 할 때 가급적이면은 전면으로 갈수록 큰 것들을, 후면으로 갈수록
작은 것들 그다음부터 일률적으로 심으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부비집성을 갖고 심는데 앞에는 큰 거를 배치하고 뒤로 갈수록 작은 거를 배치해서 원근감을 좀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각 포지션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연출법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앞에서 봤을 때 안 보이는 부분에 식재할 필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하나의 다 가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다가 우리가 구태여 공을 들이게 되면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전체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연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짜고 연출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짜보를 연출할 때 두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이 전체를 볼 때 이 나무를 우리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하나의 산에 있는 숲을 연상시키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풍성함을 감상할 수 있는 포지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무같이 이렇게 일자로 세워버리면은 목대가 다 보여버리면은 나중에 이 짜보 특성상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풍성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출하셔야 되고, 둘째는 이 또 다 방향이 있어요. 절벽 쪽에 절묘하게 붙어서 살 수 있는 이런 포지션을 만들어야지 막 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수선하게 만드시면 안 됩니다. 자연에 있는 나무는 주변 지역물과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정확하게 오래전부터 살았던 나무로 연출을 해야 각각의 개성이 맞아졌을 때 전체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 놓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어떻게 이 나무가 여기에서 살았다면 어떤 형상으로 살았을까를 고민하면서 연출을 하게 되면은 그 재미가 배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묶어버리고 흙을 싸버리면은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물을 주게 되면요. 나중에 아무리 좋은 구조를 지면서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초선 뿌리 이용해서 어느 정도 잘라서요. 이 하단부에 좀 받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받쳐주게 되면은 부초선 뿌리와 함께 자연스럽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짜고는 흙이 없어도 살 수가 있어요. 저 부초선 뿌리 때문에요. 우리 저기 어디 섬 같은데 무인도 같은데 가서 보면은 저 부초선이 절벽에 달려 있는데 그 부초선을 매개체로 수많은 야생 식물들이 거기서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부초선 뿌리야말로 정말 오랫도록 물을 품을 수 있는 구조이고 또 뿌리들이 숨을 잘 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많은 생명들이 부초선 뿌리에 기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을 착안해서 기본 베이스를 부초선 뿌리로 이렇게 간다면은 이 짜보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웃자라거나 또 그런 구조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엽성이 더 조밀해지고 더 이뻐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고, 보시면은 이거 다 연출해 놓고 이걸 잘라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한 겹이기 때문에 하나 가지고 약간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들은 철사로 작은 것만 빼내주시고, 긴 것들은 한 번 더 보강을 들어가서 정확하게 연출이 들어가 주시면 좋아요. 이런 부초선 뿌리도 하단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연출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연출을 할 때 돌을 완전히 가리는 게 아니라 돌 사이로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살며시 놔준다면 굉장히 다채로운 연출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붙여서 기본 베이스로 조금 깔아주고요. 이쪽은 이미 바닥에 붙여선이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만 보강해주고, 또 너무 올려 심으면은 이 돌이 전체가 안 보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이 살짝 보이게끔, 꼭대기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돌 최상단에서 자라는 것 같이 그렇게 연출을 해주면은 볼거리가 훨씬 많이 제공이 됩니다. 짜보의 시선을 다 뺏기는 게 아니라 짜보야 돌의 조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연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좀 크다 싶은 아이로 앞에 하나 더 연출해 보겠습니다. 붙여선 뿌리로 하단부로 잘 막아주고요. 짜보를 이렇게 결박을 했는데요. 지금 이 뿌리가 여기서 살기에는 너무 척박합니다. 그래서 이 붙여선 뿌리를 밑에다가 기본 베이스로 깔아줍니다.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붙여선 뿌리가 이 짜보의 화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토를 조금 얹어주면은 정말 잘 자라요. 그리고 붙여선이 이탈되지 않게끔, 그러니까 철사 끊지 말고 이런 거 최대한 활용해서 단단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정확하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물을 뿌려줍니다. 스프레이로 충분히 물을 뿌려줘야 용토가 잘 흡착이 돼요. 충분히 깔아주고요. 이게 빈 공간이 있으면 물 주면서 이게 유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2, 3년 지나면은 용토가 없어지면서 하자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로 물이 빠질 때 이 용토들이 잡힐 수 있도록 붙여선이 정확하게 받쳐주든지, 아니면은 밑에다가 거름망을 대서 용토가 유실되지 않게 작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밑에 어느 순간에 흘러가는 구멍이 있으면은 결국에는 하자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용토가 있을 부분만 이걸로 하고, 나중에 연출할 부분들은 아까 부드러운 생명토로 발라서 이끼만 덮어주면 됩니다. 굳이 디테일하게 모든 데 다 할 필요는 없고요. 뿌리만 잘 살 수 있게.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빠르게 작업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생명토랑 용토 혼합한 것으로 해가지고 기본 마무리 끝났고요. 이쪽은 이제 최종 이끼 작업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지금 다시 또 짜부를 하기 위해서 이쪽이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이끼 작업 직전까지 제가 작업을 하고 나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끝날 줄 알았는데 워낙 대작이다 보니까 더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척작업을 고정하고 자, 이렇게 생명토 작업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이끼로 연출하는 건데 지금 아직도 굉장히 어수선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 아파트로 비유하자면은 철근 콘크리트가 올라가고 아직 색칠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즉 인테리어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쁘게 보이진 않는 거고요. 이끼 작업을 얼마큼 디테일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가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끼 작업에 상당하게 시간과 정성을 소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끼 작업까지 모두 마치면은 작업이 거의 끝나게 되는데 현재까지 공정률이 약 한 7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끼 작업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순식간에 끝내는 영상으로 제가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끼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또 이끼를 붙일 건데 간단하게 시범 먼저 보여드리고 빠른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또 마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끼를 갖다 대도 잘 붙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프레이로 뿌려서 물이 흥건하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접착력이 생깁니다. 그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항상 재단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조각조각으로 붙여버리면은 물 주면서 자꾸 이탈이 돼가지고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가급적 한 덩어리로 붙이려고 노력하시고 들어가기 전에 재단을 해가지고 들어가시면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끝 마무리를 살살 압착한다고 생각으로 끝선을 잘 밀어서 이렇게 작업해 줍니다. 막 여러 개로 붙이면 붙인 자국도 나고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크게 사용해서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0원 주고 산 건데 이게 우리가 빵 발라먹는 버터빵 발라먹을 때 쓰는 버터칼입니다. 이런 걸로 하시면은 손으로 하게 되면은 이끼가 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작업하시면은 이끼 상태가 굉장히 컨디션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른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중간 과정은 건너뛰고 작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한 모습들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이런 대작은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 구상했던 제 모습과 마찬가지로 만들다가 보니까 좀 제 생각하고 많이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쳤습니다.
저 역시 완성형이 아니라 도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석부작 처음 시도했을 때 하루에 뭐 한 15작품 이상씩 만들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걸로 해가지고. 그때는 제 그 기분에 도취가 돼가지고 너무 재밌고 너무 작품이 잘 나오다 보니까 시금을 접해하면서 계속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 제 작품을 보니까 너무 조잡하기 그지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자꾸 석부작을 만들다 보니까 제 눈이 점점 높아지면서 더 하이 퀄리티를 바라보게 되고 기존에 만들어갔던 것들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폐기하고 또 다시 만들고 또 폐기하고 다시 만들고 그 과정을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만들어 놓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잘 만드시는 분, 저 지방에 있다고 하면은 가서 진짜 3분, 5분 쳐다보려고 3, 4시간씩 달려가가지고 잠깐 보고 와서 사진 몇 컷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제 거랑 비교 대조하면서 문제점 찾아가면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기술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얼마든지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구도를 잡는다든가 연출하는 것들은 뛰어난 감각도 필요하지만은 수많은 도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역시 오늘 지금 3일에 걸쳐서 지금 작업이 끝났습니다. 첫날은 돌을 붙이고 둘째 날은 짜보를 붙이고 처음에 짜보를 한 50주 정도 계획했는데 역시나 붙이고 나니까 30주도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짜보 숫자를 제폭 줄이는 작업을 했고요. 아직 완벽한 디테일 작업이 물을 좀 주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워낙 무겁기 때문에 지금 밖으로 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디테일한 작업까지 보여드려서 밖에서 멋있게 촬영해가지고 보여드릴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화산석으로 밑에 베이스 마감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일단락했습니다. 여러 가지 연출 기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작품을 만들기보다는 일반 대중들이 보시기에 편한 산수경석 같은 그런 짜보를 바탕으로 한 오늘 작업이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보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될 때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 준비할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절대 겁먹지 마시고 물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하나씩 모아가면서 꼭 한번 도전하셔가지고 나만의 짜보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짜보를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석부작을 만들고 나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제가 한 20일 정도는 당근을에다 놔두고 물을 조심스럽게 간수하면서 이끼가 완착될 때까지 제가 좀 관리를 많이 할 거고요. 짜보는 워낙 잘 사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무탈하게 여기서 다 성장할 거고 3개월이나 6개월 후에 짜보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제가 좀 전정을 해서 이 형상에 맞게끔 마치 5년, 6년 전에 붙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제가 연출해가지고 멋있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조그만 작품이라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면서 다음에 멋진 작품으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